그래서 저는 어제 못 사서 오늘은 이틀치를 한꺼번에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의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황금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매했는데 DCA로 구매하니까 좋은 게 비트가 빠져도 별로 안 무서워요. 매일 조금씩 사니까 어차피 오늘 또 살 거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죄송한데, 그러니까 DCA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떨어져도 이게 약간, 그 선물이나 이런 거 하면 내가 만약에 롱을 쳤다?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되게 좀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현물로 DCA로 모아가면 좋은 게 진짜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일단 제가 뭐 많이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5,000원 정도?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으로 비트코인 사니까 약간 미래에 투자하는 느낌도 있고 투자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따로 뭐 더 투자하는 건 있거든요. 5,000원만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 아무 진짜 생각 없이 맘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 중에 이제 이슈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만 해도 어, 몇 개월 전만 해도 스트레티지 마이크 셀러가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팔 수도 있다고 근데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어리둥절하실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토리티지는 그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사 모으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니라, 은행이나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 있던 현금으로 나중에 갚기로 했던 빚을 일부를 미리 갚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비상금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빚을 갚는데 써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비상금이 어때요?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그래도 빚을 갚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평소에 생활비, 이자,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금이 줄어들면 나중에 돈이 부족한데 그때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서 현금을 만들면 이제 이 회사가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팔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아도 30개월을 뭐 세금도 내고 뭐 생활비도 하고 이자도 내고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팔면 6개월 정도밖에 이제 못 버티는 걸로 줄어든 거예요. 빚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현금 체력이 약해진 거죠. 근데 왜 빚을 미리 갚았냐? 근데 이게 또 장점도 있어요. 빚을 줄이면 이자도 이제 뭐 이전에는 뭐 3만 원 내야 되는데 이자가 뭐 만 원만 낼 수도 있고 나중에 갚아야 될 위험도 감소가 되고 세금이나 회계 관리가 편해져요.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가 좋아 보이죠. 왜냐면은 빚이 진 게 없으니 좀 줄어들었으니까 재무 상태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좀 쓰더라도 빚을 줄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빚을 줄였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것을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걸 알잖아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그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만약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매도하면 이게 큰 손이 판다 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은 스트레티지가 현금을 써서 빚을 갚아서 안전한 면도 있지만 대신 남은 현금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금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뭐 얘기를 해보자면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게 그냥 팔아서 뭐 팔고 이제 나는 비트코인 안 모으겠다 이게 아니고
7년 뒤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매도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랑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잠깐 팔거나 팔 수는 있어도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예 뭐 비트코인을 다 뭐 매도한다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진짜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2022년도인가? 그때쯤에 한번 살짝 팔았다가 다시 바로 샀어요. 그러니까 그 판 것도 이게 손해 보고 팔면은 그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팔 수는 있지만 아예 뭐 비트코인을 버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온도 코인이라고 있는데 온도 코인이 얼마 전에 이제 창업자인 CEO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망했다고 이제 뉴스가 떴는데 그래서 좀 그 투자하시는 분, 온도 파이낸스 그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서 요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온도 파이낸스 창립자 CEO 네이선 울먼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근데 이분이 되게 젊으시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 나이여서 되게 근데 훌륭하시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온도 파이낸스 되게 굉장히 좋은 코인이거든요. RWA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코인인데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이거를 만드시고 운영했다는 게 되게 조금 존경스러운데 젊은 나이에 또 사망을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CEO가 사망한 거 안타깝긴 한데 또 내가 원더코인 투자했는데 이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온도가 최근에 이제 TVL하고 피가 늘어나면서 좀 엄청 오르고 있었어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오르나 보다 했는데, CEO 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약간 살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오랜 기간에 그 온도의 대표로 재직하셨던 이안드 보드 님께서 이제 신임 CEO로 선임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온도 회사에서는 그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의 그 리더십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냈으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알아서 잘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일단 TVL은 늘어나고 있고 진짜 눈에 보이게 그리고 수입도 늘고 있으니까 잘 되길 이제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 알트코인에 대한 소식이나 모르는 용어나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 존 템플턴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되게 투자 시장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세작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지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은 약간 행복하진 않잖아요. 좀 약간 회의적인 측면에 있으니까 이럴 때도 관심을 갖고 이럴 때 잘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일이 있어서 조금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게 못 사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매일마다 내가 이거 하기로 했지만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한꺼번에 하셔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 못 사서 오늘은 이틀치를 한꺼번에 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일하고 3일 분량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영상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한 이틀 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틀 전에 산 비트코인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09%?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도 뭔가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살짝 사람 마음 그런 게 이게 조금 사면서도 이게 왠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만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며칠 거 모아서 살까? 이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근데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게 DCA가 원칙을 지켜야 돼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사야 돼요. 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내려가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왜냐면 이게 내려가면 사야지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하다가 이렇게 쭉 못 사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내려갔던 가격을 봤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려가도 사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틀째를 제가 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가로 하니까 잘 안 사지더라고요. 안 사지면 또 시장가로 사면 돼요. 지정가로, 잠깐만. 다시 지정가로 사면 근데 뭔가 더 줄어들었을 때 사고 싶어. 근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네. 일단 매수를 눌러볼게요. 그 접수됐다, 그래도. 어, 이 거래 내역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 제가 좀 지금 시장가보다 살짝 낮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이루어지면은 총 투자금이랑 현재 수익률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총 매수금 제가 3번 했으니까 15,000원이고 지금 원래는 아까 전에 매수하기 전에 마이너스 6%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틀치 10,000원을 같이 매수를 했더니 마이너스 2%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평가 금액은 14,690원이 됐습니다.